정청래 대표가 정용진 회장에게 강력 경고를 날렸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롱과 모욕에 대한 것까지 처벌하겠다는 조항을 추가해서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방선거 이후 즉시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고 선포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던 바이기도 하죠? 정청래 대표의 섬뜩한 경고,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충북이 움직이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이곳 충북 청주에서 제5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합니다. 오늘 아침 청주 SK하이닉스 출근길에 출근하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아침 출근 인사를 했습니다. 출근하는 하이닉스 노동자들의 얼굴에 엷은 미소를 다 짓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엄지척을 높이 지켜든 분들도 계셨고, 저에게만 살짝 보이며 웃으면서 엄지척을 하고 가신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 도시가 잘 살고 커지고 풍요로워지는데 대기업 유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중요성을 새삼 느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구호로 상임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제가 몇 달 전부터 딱 점을 찍어놓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시종 전 충북도지사입니다. 선거에 8번에 나와서 8번 모두 승리한 8전 8승 선거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기술로 되는 달인이라기보다는 그만큼 민심을 얻고 민심이 가라는 대로 갔기 때문에 8번의 선거에서 다 승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시종 전 충북지사가 지평을 넓히고 모범을 보인 것처럼 충북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도전하시는 신용한 도지사 후보, 이장섭 청주시장 후보도 이시종 전 지사의 모범을 따라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그리고 또 국가를 운영하면서 위기 상황은 항상 발생합니다. 이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명운도 그리고 한 사람의 개인의 운명도 많이 좌우될 것입니다. 최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의 위기 관리 능력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운과 실익이 매우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대통령께서 이스라엘에 체포된 우리 국민에 대해서 강력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외교의 최후의 보루라는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을 체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와 규탄을 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이스라엘에 체포된 우리 국민 2분이 즉시 석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란 무엇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외교사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자국 국민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고, 그리고 즉시 석방되는 외교의 쾌거를 이루었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 삼성 노사가 원만하게 타결된 것, 이것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리스크 관리 역량이 충분하게 발휘된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100조 원 이상의 피해, 손실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노동부 장관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삼성 노사 조정을 했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고, 또 파업 시간 1시간여를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함으로써 곧바로 그 이튿날 대한민국 증시가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7,800까지 갔습니다. 만약에 이 삼성에서 파업을 하고 그리고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경제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행사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잘 극복해 주셨습니다. 저도 타결 직전에 노동부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저도 말씀을 드리고 응원을 했는데 일이 잘 되었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면 그래도 우리가 대통령 하나는 정말 잘 뽑았다. 이렇게 국민들께서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 충북은 제가 최고위원회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후보들께 우리 민주당 출마 예정자들께 충북의 충북이 되어야 한다라고 몇 차례 강조를 했고 또 작년 예산 전국 때 충북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당대표실로 여러 차례 찾아오셔서 청주국제공항 민간 활주로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다음 선거 못 치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옥천에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을 배정을 해야 됩니다. 충북 국회의원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저도 그리고 당시 한병도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도 한정혜 정책의장도 조승래 사무총장도 이 충북의 문제를 그냥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의 문제로 끌어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결과 그것이 우리 충북 국회의원님들 충북 도민의 바람대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고의 수건 사업이었던 강호축을 국가철도망을 더불어민주당이 전 당의 힘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것은 이시종 전 충북도지사가 그토록 열망했던 국가 주요 사업입니다. 마침 상임선대위원장이 되셔서 이 부분만큼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이 이재명 정부가 꼭 해야 된다. 그래서 경부축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강릉과 그리고 충북 그리고 호남까지 목포까지 이어지는 X자형 국가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이 국토 균형 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즉각 더불어민주당이 그 부분을 추진하기로 공약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전 당 차원에서 거당적 차원에서 충북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충북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드릴 그런 각오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의 미래를 바꿀 사람 청주시장 이장섭 후보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네. 청주시는 충북 인구의 절반입니다. 청주의 발전이 곧 충북의 발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청주시 이장섭 후보가 공약한 특례시를 포함한 공약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신 충북 출신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충북도지사, 청주시장이 낸 공약을 실천하고자 하는 공약 실천 TF를 즉각 구성해서 법과 제도, 예산을 정비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깜짝 발표하려고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충청북도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는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후보가 낸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즉각 실천 TF를 구성해서 가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출근길에도 새삼 느꼈지만 이 SK 하이닉스가 청주 공장을 온 것이 청주 발전, 충북 발전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또한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 이시종 전 충북지사께서 SK 최태원 회장께 직접 편지도 쓰고 그리고 이 청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하고 엄청난 공을 들였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시종 전 충북지사가 SK를 이곳에 유치하는데 혁혁한 공헌을 한 것을 오늘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이시종 전 지사의 후예들께서 이 SK 청주 공장이 더 잘 가동되고 더 많은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충북 지역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도 이시종 지사와 함께 합심 노력해서 이렇게 좋은 청주 SK 하이닉스 공장이 이곳에 올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장섭 후보가 새로운 비전으로 청주 시민 앞에 내놓는 공약들입니다. 글로벌 대기업 5대 유치, 1조 유니콘 스타트업 배출 지원, AI 안전특별시 조성, 오송, 옥산, 오창, 북서벨트 미래 신도시 개발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 이장섭 시장과 함께 두 손 꼭 잡고 충북 발전을 이루어야 할 우리 신용한 충북도지사 후보도 기대가 큽니다. 신용한 후보는 청주 출신 진짜 충북 사람입니다. 충북을 위해서 충복이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강호축 철도망 완성과 청주국제공항과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를 활용한 국가 전략기관 유치로 충북의 성장 동력을 극대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아주 친분이 있고 많은 부분 힘있게 추진할 여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우리 충북 도민들의 전폭적인 응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대전 은흥정리에서 대전 지역 출정식 유세가 있었습니다. 유세를 하다 오른쪽을 보니까 스타벅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스타벅스 나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스타벅스 5.18 폄훼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5.18 특별법에 5.18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만 지금까지는 처벌하게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추가하여 강화된 법을 제가 발의했습니다. 당대표가 직접 발의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광주 희생 영령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롱, 모욕까지 처벌하겠다는 그 조항을 추가로 해서 개정안을 발의했고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즉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역사를 부정하고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모욕하고 조롱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스타벅스 정영진 회장은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섰고 대죄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를 중심으로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질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국민들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어제 대통령께서 국가폭력에 대한 소멸 시효는 없애고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자는 취지의 강력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독일에서는 나치에 대해서 미화하거나 옹호하거나 하면 소멸시효를 없애서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만큼 이것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당정청이 조율해서 이 부분도 조만간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광주에 안 간 이유를 더러워서 안 간다라고 했는지 서러워서 안 간다라고 했는지 아직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들어봐도 더러워서 안 간다 이렇게 저는 들리는데 전 국민 청력 테스트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포스팅했더니 저까지 법적 조치하겠다고 운운했습니다. 그러면 저를 법적 조치하시든가 아니면 사과를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받아본 기자들이 티타임 때 받아 쓴 밭글에 보니까 거기도 분명히 더러워서 안 간다. 흐흐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기자들이 잘못 받아 적었습니까? 그러면 잘못 받아 적고 잘못 보도한 그러면 허위 기사라는 건데 그 기자부터 빨리 법적인 조치를 하십시오. 안 그러면 사과를 하시든가. 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본회의장에서 할 때 노상훈 수첩 얘기하면서 계엄이 불법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때 본회의장에서 송원석 원내대표 뭐라고 말했습니까? 반인간적 폐륜 발언을 그때 했다라고 다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아직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 어게인을 외치는 내란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